프린트물 드린 거 볼게요. 프린트물 제가 드렸던 거. 보시면 제목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모집질서 위반 관련 사항 해가지고 정리를 쭉 해놓은 게 있어요. 모집질서 위반 관련 사항. 프린트물. 양면 인쇄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드렸죠. 구분 밑에 보시면 첫 번째 특별이익 제공금지 위반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특별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표 밑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표 밑에 보시면 별 표시에서 특별이익 땡땡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기초 서류에 정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했다 이렇게 나오면 얘는 특별이익 제공금지 위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 금액이 얼마냐면 3만 원이에요. 3만 원. 3만 원보다 많은 금액을 주는 것. 이것을 특별이익 제공금지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와서 첫 번째 특별이익 제공금지 위반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문제에서 지문으로 뭐라고 나오냐면 뭐 설계사 A가 태아보험 가입 체결을 하고 나서 50만 원 상당의 외제 유모차를 제공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3만 원 이상 준 것은 특별이익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가 해당되는 거고 이렇게 특별이익 제공금지 위반 행위를 하게 되면은 이걸 금지하고 있는데 이걸 하게 되면은 제재금은요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최고 3천만 원. 그리고 다시 그 위에 제재금 있죠. 제재금 옆에다가 괄호 열고 적으실게요. 뭐라고 적으시냐면 자율규제라고 적으실게요. 우리들끼리 정해놓은 거예요. 자율규제. 그래서 제재금은 최고 3천만 원이고요. 그리고 옆으로 가서 보시면 보험업법에서의 처벌이 있어요. 보험업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칸 보시면 그 밑에 칸 특별이익 제공 약속금지 위반. 이거는 나한테 태아보험 가입하면 50만 원 상당의 외제 유모차를 주겠다라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블로그를 통해서 영업활동을 한다라든지 해가지고 게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약속만 하는 거죠. 약속만. 그래서 이 약속금지 위반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제재금 최고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무자격자 모집 위탁금지 위반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밑으로 내려와서 보시면 두 번째 별표시 있죠. 무자격자. 무자격자. 자격이 없는 사람이 모집하는 것을 무자격자 모집 위탁금지 행위라고 해요. 문제에서는 이렇게 그대로 나와요. 모집 자격이 없는 화장품 매판원이 해가지고 쭉 나와요. 그러면 얘는 무자격자 모집 위탁금지 행위를 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얘는 제재금이 최고 3천만 원이에요. 최고 3천만 원이고 그리고 보험업법에서의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자, 네 번째 보시면 경유처리 위반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경유처리라고 하는 거는 그 밑으로 내려와서 세 번째 별표시 보시면 경유처리 땡땡 옆에 보시면 A와 B 두 사람이 나오는데 두 사람 모두 보험회사 관계자일 때 이거는 경유처리에 해당한다. 이거는 이따가 문제로 볼 거예요. 문제로 볼 거고요. 그리고 뭐 그 정의는 옆에다가 다시 제가 또 정리를 해놨어요. 보시면 자기가 모집한 계약을 타인이 모집한 것으로 타인이 모집한 계약을 자기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을 경유처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금지하고 있는데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 경유처리 위반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제재금 최고 1,000만 원이에요. 최고 1,000만 원이고 그리고 보험업법에서의 처벌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보시면 승환계약 위반이라고 나와 있죠. 이 승환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밑으로 내려와서 네 번째 별표시 보시면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켰다라는 내용이 나오면 얘는 승환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현대해상 설계사예요. 현대해상 설계사인데 더 이상 이제 현대해상에서 일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DB로 갔어요. 그러면 설계사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설계해서 판매까지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고객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원래 보유하고 있던 고객님들께 다 연락을 돌리는 거예요. 잘 지내셨어요? 이러면서 저 이제 현대해상 김선영 아니고 DB 김선영이에요. 제가 보험 다시 관리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다시 계약을 거기 현대해상에 있던 계약을 해지시키고 DB로 다시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기존의 계약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다시 새로의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은 계약자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얘가 이득일까요? 손해일까요?
손해겠죠. 이미 몇 년치를 냈는데 해지하게끔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면 또 가입해가지고 20년 납부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요거를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승환계약 같은 경우에는 개념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개념. 기존의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켰다.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정답은 승환계약이고요. 이렇게 승환계약을 하게 됐을 때는 제재금 한 건당 100만 원, 한 건당 100만 원, 최고 3천만 원의 제재금이 부과가 돼요. 그리고 보험업법에서의 처벌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 그래서 얘네들 개념을 알아두셔야 되고 제재금 얼마인지 보험업법에서의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시 교육교재 보실게요. 교육교재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91페이지. 91페이지 2번에 보시면 특별이익 제공 금지라고 나와 있어요. 특별이익 제공 금지. 거기서는 밑으로 내려와서 하얀색 네모 박스 보실게요. 하얀색 네모 박스 보시면 보험업법상 금지되는 특별이익이라고 해가지고 그 옆에 보시면 밑줄 칠게요. 보험업법 제98조 밑줄 칠게요. 특별이익 제공 금지. 이 특별이익 제공 금지는 보험업법 제9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 하나 체크하고 보시고요. 자, 첫 번째 보시면 금품을 제공한다라든지 두 번째 보시면 기초 서류에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를 지급한다라든지 세 번째 기초 서류에 정한 보험 금액보다 많은 금액의 지급을 약속했다. 그리고 네 번째 보험료를 대납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대납했다. 대신 납부하는 건 다 특별이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밑에도 이자 상당액에 대한 대납. 그래서 이런 것들은 특별이익에 해당하는 거고요. 자, 그 밑에 하얀색 네모 박스 바로 밑에 줄에 보시면 초록색 칠해져 있는 부분.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별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거 하나 체크할게요.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제공하는 것은 특별이익이 아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서 보시면 속지 말고 다시 보자. 다음은 특별이익 제공금지 행위에 해당하는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보시면 기초 서류에 정한 보험금액의 지급을 약속했다. 정한 만큼 주는 것은 특별이익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X라고 적혀져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화재보험 갱신계약 시 기초 서류에 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했다. 기초 서류에 정한 만큼 주는 것은 특별이익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X라고 적혀져 있어요. 뒤로 넘기실게요. 넘겨서 92페이지. 92페이지 3번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에서 하얀색 네모 박스 안에 내용 볼게요. 하얀색 네모 박스 안에 내용 보시면 밑으로 쭉 내려가서 훑어가서 보시면은 중간에 별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별 표시. 조그맣게 별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승환계약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빨간색 별 표시 승환계약. 개념을 밑줄 칠게요. 그 위에 줄.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승환계약이라고 한다. 그래서 승환계약의 개념을 알아두셔야 돼요. 개념 나오고 뭐냐고 물어보기 때문에. 자, 밑으로 내려와서 속지 말고 다시 보자. 첫 번째 볼게요. 만기된 보험 상품을 가진 보험계약자에게 타 보험회사의 보험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는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아니죠. 만기된 상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권유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게 아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밑으로 내려와서 4번 92페이지에 4번에 보시면 무자격자 모집 위탁 금지라고 나와 있는데 그 밑에 초록색 칠해져 있는 부분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보수 그 밖에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 그래서 모집할 수 있는 자에게 하는 건데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는 것은 무자격자 모집 위탁 금지다. 해서 93페이지 넘어가시고요. 뒤로 넘길게요. 뒤로 넘겨서 94페이지. 94페이지 6번에 보시면 자기계약의 금지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자기대리점 배웠어요. 자기대리점 같은 경우에는 숫자 100분의 50만 기억하시면 된다라고 했죠. 얘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100분의 50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세요. 그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빨간색 붉은 글씨로 100분의 50이라고 적혀져 있죠. 그래서
숫자 100분의 50. 밑으로 내려올게요. 밑으로 쭉 내려오셔서 마지막에 기타 모집 종사자 준수사항이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 보험 설계사, 보험 대리점 또는 보험 중개사는 등록을 신청할 때 제출한 서류에 적힌 사항이 변경된 경우 밑줄 칠게요. 보험협회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보험협회 동그라미. 그리고 그 밑에 줄 보시면 빨간색 글씨로 모집 종사자가 이를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옆에다가 다시 정리할게요. 뭐라고 정리하시냐면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과태료는 1,000만 원 부과한다라고 했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1,000만 원. 옆 페이지로 가서 95페이지에 신고사항 예시가 나와 있어요. 대리점 신고사항 예시. 뭘 신고해야 하냐면 첫 번째 체크 표시 보시면 대리점의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에 주소 연락처. 대리점의 주소 연락처. 두 번째 보험 대리점의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 대표이사 변경. 그리고 세 번째 보험 대리점 지점이 신설 폐쇄됐을 경우에 이런 것들은 신고를 해야 한다. 그 바로 밑에 줄 또 체크를 할게요. 하얀색 네모 박스 밑에 보시면 보험회사 등은 보험 설계사에게 보험계약의 모집을 위탁할 때 보험 모집 위탁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위탁계약서상의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되고 그 밑에 줄 이를 위반했을 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속지 말고 다시 보자 보시면 보험 대리점 대표 이사의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보험협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대리점 대표 이사의 주소 및 연락처는 신고사항이 아니죠. 대표 이사가 변경됐거나 대리점의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때 신고하는 거지 대표 이사의 주소, 연락처 변경은 신고사항에 해당하지 않아요. 뒤로 넘길게요. 뒤로 넘겨서 96페이지. 96페이지 2번에 보시면 자율규제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자율규제에서는요. 밑으로 쭉 내려가서 보시면 하얀색 네모 박스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세 개. 네모 박스가 세 개가 있는데 두 번째 네모 박스 보실게요. 두 번째 네모 박스 보시면 A 보험회사 소속 설계사 김유신 밑줄 칠게요. A 보험회사 소속 설계사 김유신 나오면 정답은 그 밑에 1,750만원 재재금 1,750만원 체크하고 알아두시면 되시고요. 그 옆 페이지로 갈게요. 옆 페이지로 가서 97페이지 97페이지 적용 문제 1번 보실게요. 다음의 경우 상호협정 위반에 따른 벌칙은 네모 박스 안에 보시면 A 보험회사 직급직원 김유신 밑줄 칠게요. A 보험회사 직급직원 김유신 직급직원 김유신은 정답 4번이에요. 3,000만원. 그래서 김유신이 두 번 나오죠. 설계사 김유신은 1,750만원, 직급직원 김유신은 3,000만원 구별해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밑에 속지 말고 다시 보자. 첫 번째 보시면 설계사 황진이가 계약자에게 월 5만원 상당의 실손의료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감사 표시로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선물했다면 이는 특별이익 제공금지를 위반한 행위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틀렸대요. 왜 틀린 거예요? 3만원을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안 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이익 제공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해당하는 행위다 라고 해서 틀린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뒤로 넘겨서 98페이지 98페이지 적용 문제 1번 보실게요. A 보험 대리점 소속 설계사 홍길동은 B 보험회사 소속 설계사 황진이가 모집한 계약을 자신이 모집한 것으로 하여 황진이에게 자기가 받은 수당의 일부를 지급했다. 어떤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가? 경유처리죠. 이렇게 보험회사 관계자가 2명이 나오면 경유처리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했어요. 자, 2번에 보시면 손해보험 공정경쟁 질서 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상 보험 설계사가 다른 보험 대리점에게 경유 처리를 했을 경우에 제재금 한도가 올바른 것은 경유 처리 제재금 얼마라고 했어요? 최고 1,000만원이라고 했죠. 1,000만원. 그럼 몇 번이 정답이에요?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2번. 뒤로 넘길게요. 뒤로 넘겨서 100페이지.
100페이지에 3번에 보시면 보험 대리점 검사 업무 위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줄 보시면 금융감독원은 밑줄 칠게요. 금융감독원은 첫 번째 줄